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이민선입니다. 네, 언젠가는 제가 이 온라인 미팅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또 이렇게 떨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아메이 사업을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분들하고 나눴던 이 아메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현재는 저는 이제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저는 7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된 이 두 아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아메이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L그룹에 있는 직장 생활을 같이 맞벌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통 가정에서 다들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둘째를 임신하고 낳게 되면 직장 생활이 사실 여자들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저 남편 혼자서 이제 외벌이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뭐 직장보다는 더 좋겠지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살아온 동안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수입이 참 들쑥날쑥 들어오는 거. 자영업 가게를 오픈하고 3개월간은 생활비를 주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하면서 굉장히 현실 점검이 잘 됐던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저만 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자영업을 하면서 저희 가정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요즘 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요, 엔잡러라고 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대요.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엔잡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가 1인 마켓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직장이 아닌 다른 추가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직장인들 왜 그러실까요? 당연히 직장 하나로, 직업 하나로는 내 삶이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또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럼 직장인들만 힘들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이 굉장히 저희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가 다시 또 직장을 들어갔는데, 요즘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영업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런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닥쳤잖아요. 그래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오프라인 산업에 그런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면서 급격한 매출이 감소가 되니까 폐업 또는 해고로 이어졌죠.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그런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의 그런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저의 그런 아메이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 했을 때의 그런 어려움이나,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참 직장 생활, 자영업도 내 이런 삶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없겠다라는 것들이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만 키워서는 우리 가정이 유지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크게 와닿아서 일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저처럼 주부들이 다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뻔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알바를 하던가 전직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줘,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서 다른 일을 해보자.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할까라고 막 알아보는 그런 시기에 저에게 갑자기 아메이가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저는 그냥 제품을 조금 쓰는 소비자였는데 저의 스폰서님께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메이도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팔 자신도 없었고요. 말을 잘 못했고요. 또 남이 보는 그런 시선들도 너무 싫어서 저는 아메이는 안 하고 그냥 제품만 쓸게요 라고 했지만 정말 이런 뼈저린 그런 힘든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 아메이도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면서 자꾸 스폰서님의 권유에 의해서 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돈을 버는 방법에는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버는 거에는 많이 버는 거하고 적게 버는 게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노동소득은 월급, 자영업소득,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노동소득에 속하는데 이 노동소득은 노동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소득도 끝나는 임시수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산소득에는 건물 임대료, 은행이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자산소득이라고 해서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소득이라는 것들을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사분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아메이를 선택하게 된 이 이유도 이 사사분면 안에서의 그 아메이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사분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시리즈를 쓴 사람이 그 책마다 이 사사분면이 나오는데요. E, S, 여기는 E는 인플로이 해서 봉급생활자, S는 셀프 인플로이드 해서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나타내는데 E와 S는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 오른쪽 위에 있는 B와 I는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I는 인베스터, 투자가 해서 여기는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를 막 주변 분들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돈을 버는 방법 4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로이하고 셀프 인플로이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플로이는 봉급 생활자 그래서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고용이 되어서 돈과 시간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밥 먹으러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쉬라는 날 쉬어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 해서 저희 남편이 또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죠. 자신이 곧 시스템이죠.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5%의 성공, 10%의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85%는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의 경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한 2년 하다가 장소를 옮기고 2년 하다가 업종을 바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의 95%가 이 노동소득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는 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고 아니면 시스템을 샀거나 아니면 여기에 시스템에 편승한 사람들이 이 사업가에 속한다고 했고요. 아래쪽에 인베스터는 투자가라고 해서 시스템에 투자를 하거나 돈이 또 나를 위해 일을 하거나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투자가에 속하는 건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체 돈을 버는 사람들의 5%만이 해당이 되지만 전체 부의 95%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메이 사업은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3번째, 시스템에 편승하는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알아차린 사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노동 수입이 아닌
자산 수입을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메이 사업이 바로 자산 수입을 만드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죠.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도 힘든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 단계도 향상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파산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퇴직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참 힘들게 된 그런 주변의 상황인데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이런 주변의 상황에서 정말 제가 이 아메이를 딱 그 결정하면서 그 마음 먹었던 게 이 문장이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어차피 어떤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야 한다면 언젠가 끊기는 노동 수입이 아닌 자산 수입이 되는 아메이를 해보자. 사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아메이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네. 잘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니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정말 자영업, 직장 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 이 아메이도 꼭 알아보셔서 또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면 회사, 제품,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메이 회사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아메이 본사와 그 공장의 사진이죠.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에서 아메이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아메이 회사가 유통회사인지 제조회사인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면 유통회사가 아닌 제조회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메이는 제조회사다라고 제가 또 알게 됐는데 이 제조회사인 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메이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력 관리. 이 제품이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이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 추적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가격의 안정입니다. 아메이는 회원들에게 그 유통 판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어서 제품의 그런 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딱 적당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인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제조회사로서 195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제조시설에서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58개국에 현지 법인 나가 있고요. 직원이 2만 1,000명이래요. 한국 아메이의 직원은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재배도 하고 있죠. 그리고 1,2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생필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인데 450여 가지를 만드는데 특허가 1,200개래요. 그럼 한 제품에 특허가 3개 이상이 있는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품이 정말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의 연구 기술 현황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특허 심사위원회의에서 아메이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연구력이 2위, 과학력은 4위, 산업 영향력은 8위, 기술력은 13위라고 해요. 아니 굳이 생필품 만드는 회사가 뭐 이렇게까지 하지만 아메이는 제조회사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제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하면서 그런 많은 특허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력, 과학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메이 제품은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메이 회사는 1959년도에 이 사진 뒤편에 있는 두 분,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 두 분께서 공동으로 창업을 하셨고요. 지금은 그 두 분의 자녀분이신 스티브 벤 엔델과 덕 디보스 이 두 분께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으신데요. 스티브 벤 엔델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역임을 하셨고요. 덕 디보스 회장님은 미국 직접 판매협회 이사를 맡으셨는데요. 이런 직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메이 회사가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크고 믿을 만한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은 아메이 회사의 그런 뭐 사회 공헌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또 다른 또 그런 미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문장을 저희 스폰서님이 막 강조를 하셨는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장이 저는 너무 확 와닿았고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문장이 됐어요.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아메이는요. 이 아메이라는 이 수단은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현실에 만족을 하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별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시작했지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수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성공을 꿈꾸다 보니까 이 아메이가 저에게 기회로 다가온 거고요. 아메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력, 뭐 스펙, 뭐 이렇게 재산, 뭐 외모, 키, 뭐 이런 거 말 잘하고 이런 것들 전혀 안 보고요. 정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이 성공의 기회를 아메이의 멋진 마케팅, 믿을 수 있는 제품, 든든한 회사가 받쳐주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너무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아메이 제품의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메이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는 저는 이런 단어들을 잘 써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정말 아메이는요, 씨앗이 아니라 정말 토양에서부터 완제품까지 해서 토양도 그런 질을 영양도 검사하고요. 거기에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씨앗을 심어서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그거를 제품까지 만들죠. 그리고 역사가 87년이 됐습니다. 아메이는 62년인데요. 뉴트리라이트가 그 전에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저는 이 문장도 너무 멋진데 이 문장에 이 뉴트리라이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은 지키고 이 철학은 뭐냐? 유기농 농법. 정말 제대로 된 생태계 농법을 지켜서 좋은 원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품이 이 원재료가 제품이 되고 이게 우리 식탁까지 와서 내가 먹었을 때 이게 내 몸에 유효한 기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철학 농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과학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요, 나아간대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 그러면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라는 게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장이 있는데요.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 이렇게 농장이 있고요.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농장을 직접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농장을 보면서 힐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실시간으로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간대 들어가면 거기가 새벽이고 어떨 때 들어가면 막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도 다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좋은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글로벌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해서 아시죠? 네, 바로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발음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익숙하지가 않고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아티스트리는 이 단어의 그런 것들이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지를 알다 보니까 너무 멋진 그런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를 소개할 때 저는 원료부터 패키지까지라는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료부터 패키지까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은요. 한 제품을 만들 때 13개의 업체를 거쳐야지만 한 제품이 나온대요. 그렇다면 이 13개의 업체를 거칠 때마다 그 회사의 이익이 또 생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참 원가는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 유통 광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이거를 다 혼자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는 높이고 유통 광고는 축소했기 때문에 참 질 좋은 그런 화장품의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식물 영양소가 피부 영양소로 해서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영양소를 이 제품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5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 그대로 전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식물 영양소를 담으려고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뉴트리라이트 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라인들이 있냐면 정말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로서의 그런 효과를 내는 거,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셀렉트라고 해서 고기능성의 에센스 제품들, 뭐 바디 제품들, 그다음에 집에서 그 피부과의 시술을 얻을 수 있는 홈더마 제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능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처럼 피부가 안 좋은 여성분들도 아티스트리를 꾸준히 쓰다 보면은 다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스프링이라는 정수기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도 없습니다. 얼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이 나옵니다 해서 아메이 이스프링은요 편리한 물보다 좋은 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좋은 물은 물에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있으면 그게 좋은 물이 되는데 자꾸 물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을 못 먹고 있죠. 근데 1993년도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해서 비활성을 시킨다라고 인증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물에 없어야 되는 신종 오염 물질이 자꾸 물에서 나오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스프링 정수기가 이 신종 오염 물질 15가지를 다 감소시켰다라는 인증을 받은 거고요. 2016년에는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물에 있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프링 정수기가 그거를 또 걸러냈다라고 인증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PFOA 해서 프라이팬에 그런 코팅제에 쓰는 안 좋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이게 또 물에서 나오니까 아메이 이스프링이 어떻게 걸르나 하고 봤더니 이 PFOA까지 걸르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에는 없어야 되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환경 오염 때문에 자꾸 검출이 되는데 이스프링은 걸르고 또 이런 거 문제가 생기면 또 걸르고 그러는데 싹 다 걸러버리는 게 아니라 물에는 꼭 있어야 되는 미네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좋은 물을 제공하는 이스프링의 그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으로 온 가족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브랜드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 해서 공기청정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설명드릴 때 0.0024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타사 제품은요 0.3 0.02 뭐 이 정도 걸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보다 훨씬 덜 걸르게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의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킨다라고 인증을 받은 그런 세계 유일의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비염 천식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방방마다 다 청정기를 써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청정기를 4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자는 동안에도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이런 기관지가 약한 그런 질환이 특히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비염 천식이 있었던 아들들에게 이 공기청정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는 맛과 영양을 그대로 해서 아메이 퀸. 제가 이 아메이 퀸으로 참 사업 확장이 됐거든요. 사업 초창기에 저희 집에서 아메이 미팅, 홈 미팅을 시작하면서 요리를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저희 파트너가 나오니까 파트너 집에서 요리 미팅을 하면서 이 퀸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요리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 와중에 또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이 아메이 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주변에 정말 많이 알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구강 케어, 바디 케어, 헤어 케어, 그다음에 홈 케어 해서 우리 집의 청소, 빨래, 설거지, 청소하는 이런 제품들이 썼지만 우리 피부에도 안전하고 이게 하천으로 갔을 때는 생분해가 되는 정말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그런 제품을 만든 게 아메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아메이가 기술력을 제공하고 또 좋은 원료를 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더 기술력을 높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메이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아메이 회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이거를 통해서 기술도 높이고 매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윈윈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있는 정말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또 선물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 맛있게 또 요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원포원 제품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사도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산소득의 사업이 되는 거야? 이거를 또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제품은 생필품이죠. 생활 필수품은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 되고 계속 반복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생필품은 모든 가정들이 다 어딘가에서 쓰고 있어요.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가정에서 이 생필품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자는 거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좀 전에 제가 브랜드 설명하듯이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게 잘 만들어진 생필품이야. 그렇다면 브랜드 체인지 할 만하지 않아? 하면서 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요. 좋은 제품도 쓰지만 생필품으로 인한 지출이 매출이 되는 거고요. 이 매출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차피 쓰는 생필품 이 마트로 바꿔서 지출을 했더니 그 지출이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이 소득이 된다. 이 소득이 자산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생필품을 일반 마트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제품 가격의 20%가 제조 원가예요. 그리고 80%는 유통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가격을 샀을 때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는 유통 광고비도 다 지불을 하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광고하는 모델, 대기업들이 다 그런 이윤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 아메이마트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꿨더니 아메이는 제조 원가가 35%로 높아요. 왜? 좋은 원료를 이용했죠. 많은 연구원들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제품의 원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메이는 유통 광고를 하지 않죠.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유통의 그 과정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에게는 30%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운데 있는 소비자 기금 35%를 원래는 기업이 가져가고 모델이 가져가고 했던 이런 것들을 소비자 기금으로 딱 놔뒀다가 이거를 쓴 만큼 광고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메이 그게 자산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아메이 마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알게 된 게 아메이 회원이 되면 혜택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혜택? 내가 쓴 소비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개로 일어난 소비까지도 다 통합을 해준다고 하셨고요. 캐시백이 3에서 35%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타사는 다른 마트는 0.1에서 0.5%를 포인트로 돌려줘서 자기 마트로 오라고 한다면 아메이는 3에서 35% 굉장히 많이 돌려주죠. 그게 아까 이제 소비자 그 기금으로 모아놨던 것들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쓴 만큼 광고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90일 안에 이 제품을 반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써보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소개를 많이 하면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된대요. 사업의 기회가 되는데 리스크, 위험 요소가 없는 거죠. 왜? 첫 번째, 아이템이 생필품이다 보니까 내가 소비자 한 명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놓으면 이 소비자는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를 계속 반복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점포를 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점포를 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점포가 없으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아메이는 사업이라고 하고 자산소득이라고 하는데 리스크가 없네. 네, 정말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지속을 하다 보면 여행도 보내주고요. 어느 핀 이상이 되면 이 소비자 네트가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바꿀 이유가 없네.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마트로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20만 PV라는 점수를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메이에서 20만 PV는 3%의 캐시백을 돌려줄 기준이 됩니다 하면서 2, 3은 6 해서 6,000원을 저의 통장에 현금으로 캐시백을 넣어주셨어요. 오, 진짜 현금이 들어오네? 아, 제품도 이렇게 쓰니까 좋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희 동생에게 야, 이거 써봐. 세제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사촌 언니에게 언니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먹으면 아토피에 좋대라고 이렇게 제품 저의 경험에 대해서 나눴더니 어느 날 동생도 20만을 쓰고 사촌 언니도 20만을 썼고요. 저도 20만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나의 그룹은 60만이라는 PV를 모으게 됐고요. 60만 PV는 6%의 기준이 돼서 66에 36 해서 36,000원이 내 그룹의 캐시백이 되고요. 이거를 제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동생도 20만 PV 3% 했기 때문에 6,000원. 사촌 언니도 20만 PV 3%를 했기 때문에 6,000원 해서 제 그룹 전체 36,000원에서 12,000원을 뺀 24,000원이 저의 캐시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저에게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품을 이렇게 써봐, 이런 제품이 좋아, 아메이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저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스폰서님도 계시죠. 이 스폰서님도 똑같이 20만 원을 쓰게 되면은 스폰서님 전체 그룹은 저까지 포함해서 80만이 되는 거고요. 80만이면 6% 기준이 돼서 68에 48에서 48,000원이 스폰서님 전체 그룹의 캐시백.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그룹의 캐시백 아까
24,000원, 6,000원, 6,000원, 36,000원이 저희 그룹의 캐시백으로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뺀 나머지 24,000원이 우리 스폰서님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놀랬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매출도 크고 회원도 많은데 내가 캐시백이 더 많네? 우리 스폰서님이 알려주셨죠. 내가 민선 씨 이거 한번 써봐 라고 한번 얘기할 때 민선 씨는 동생에게 또 사촌 언니에게 광고를 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캐시백이 많은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 그림에서 그러면 아메이 사업 수익 구조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겠구나. 꼭 역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노력순이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네. 선착순이 아니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근데 만약에 스폰서가 없다면 내 캐시백은 달라질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안 궁금했으나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는 것도 아메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 없이 아메 1번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품을 쓴다면 나의 캐시백은요 달라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나 사촌 언니도 야 똑같이 20만 썼는데 왜 너는 24,000원이고 난 6,000원이냐? 나 기분 나빠서 아메 1번으로 가입할래? 하고 아메 1번으로 가입해서 각각 썼다고 하지만 각자 20만은 3% 6,000원 해서 정말 스폰서가 있든 없든 내가 쓴 만큼 내가 광고한 만큼의 캐시백은 다 내 거라는 거. 그게 저는 또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수익 구조를 또 설명을 들으면서 아메이의 그런 수익 구조가 굉장히 합리적이네. 쓴 만큼 주네. 광고한 만큼 주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네. 굉장히 윤리적이네 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아메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정말 노력순이네. 약간의 그런 불로소득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메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노력순이고요. 정말로 합리적으로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가 2명과 같이 썼던 거를 6명하고 같이 썼더니 저에게는 9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이 6명하고 같이 썼는데 이 6명을 통해서 4명씩 또 소개가 일어나서 우리 그 회원의 확장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전체 그룹은 620만이 되면서 아래 자기가 쓴 만큼 광고한 만큼을 다 나누고 나머지 57만 원이 저의 캐시백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자면 내가 많이 써야지 캐시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이 20만을 쓰는 상황인데 내가 혼자 썼을 때 혼자 20만을 썼을 때는 6,000원, 2명이랑 같이 20만을 썼더니 24,000원, 또 6명하고 같이 해서 20만을 썼더니 9만 원, 또 20만을 내가 31명하고 같이 썼더니 57만 원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이 아메 제품을 같이 쓰느냐가 이 캐시백이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 이런 그 4명을 통해서 또 2명씩 알리게 되면 저의 소비자, 저의 그 네트는 1000만 PV 이상이 되는 그런 네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1000만이라는 거를 한 번 하게 되면 SP라는 핀이 되고요. 1000만 PV를 3번을 하게 되면 GP, 골드 프로듀서라는 핀이 되고요. 이거를 6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팔아 제낀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제품을 잘 쓸 수 있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하는 이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소비자 네트를 짰기 때문에 6번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고요. 이거를 1년 12달 내내 하는 거예요. 1000만을. 그거는 정말 내가 소비자 네트를 탄탄하게 잘 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는데요. 이렇게 1000만을 12달 내내 할 수 있는 이런 네트를 짰다라고 하는 거는 40억의 자산을 만든 거와 같대요. 그래서 이 40억에 아무리 정말 없지만 40억이라는 현금을 제가 통장에 넣어 놓은들 이런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그런 연봉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요즘 너무 이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40억을 만드는 거는 너무 불가능하니까 나는 소비자 네트를 짜는 게 낫겠다 하면서 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네트를 짰더니 연소득이 4천에서 5천 이상이 됐고요. 상속도 되면서 이 수입이 인세 수입이 되면서 자산 소득이 됐고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나 혼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봤기 때문에 또 나와 같이 이런 기회를 찾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2명이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 연봉 4천에서 6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명이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나는 에메랄드, 연봉 6천에서 9천까지. 6명을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이 1억 2천에서 2억까지도 되는 그런 수입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도 잘 되게 하는, 잘 되게 해야지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라, 와, 아메이는 정말 윈윈 사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핀 성장할 때마다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캐시백 수입이 또 훨씬 그런 인정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높은 핀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꿈은 아니고요. 이 아메이 수단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막 대단히 큰 꿈은 아니지만, 근데 또 이거를, 이 소소한 것들을 이루는 게 또 이게 보통 삶에서는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꿈은 짜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든든한 부모,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잖아요. 와,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우, 돈이 장난 아니게 나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파운더스 사파이어지만 그렇게 이렇게 넉넉한 수입은 이 둘을 키우기에는 저도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메이를 더 열심히 해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도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요. 또 안정적이고 멋진 노후, 인세 수입이고 자산 소득이니까 이 돈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저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멋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었지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하고 참 그 깊은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얻었거든요. 이런 많은 친구들하고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또 저의 꿈이고요. 또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전에는 꿈이 뭐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했었는데 나는 이런 멋진 노후, 든든한 엄마, 이렇게 공부하는 주부, 이런 여러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고 있는 이런 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이 과정들이 저는 너무 멋져서 정말 꿈을 꾸며 꿈을 이루는 그런 여성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생 공부하는 지식인에서 아메이는 공부하죠. 미팅 나오면 항상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강 공부하고요. 빨래 어떻게 하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거는 어떤지 이런 것들 막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제가 이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하는 것도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여행을 발리도 갔었고요. 일본 삿포로도 갔었고요. 또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두바이도 가고 하와이도 갔었는데 너무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아메이를 통해서 또 저는 계속 여행을 가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작게 가져서 작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크게 갖는다면 더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창업자들도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저희 스폰서님들도 정말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면서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크게 채워진다면 더 크게 나눠야지라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아메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 싶고 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꿈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아메이가 저희 가정에 왔을 때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재밌게 아메이 사업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메이 미팅을 장거리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홈미팅, 시스템 미팅에 다 조인이 돼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이렇게 비전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면은 정말 금방 아메이 성공하겠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갑자기 저희 가정에 시련이 오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을 간호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을 저희 친정에 맡기고 아메 사업도 내려놨고요. 1년간 남편의 그런 병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아메 미팅도 못했고요. 소비자 관리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메이 수입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자영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프면서 딱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끊겼는데 내가 그래도 몇 년간 조금씩 하면서 막 성장하려고 했던 그 아메이 소비자 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미팅도 못 나가고 전혀 아메이를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아메이였다라는 것들이 제가 남편 병가론을 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1년 후에 남편을 하늘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아들 둘과 남았을 때 내가 못할 때도 들어왔던 이 아메이 수단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또 우리 아이들과 더 멋진,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겠구나 해서 저는 친정 옆으로 가지도 않았고 바로 제 고객들이 있는 이 광주로 다시 와서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저는 핀도 성장을 하고 아이들과 여행까지 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 성장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아팠을 때 정말 이 아메이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에요. 이 크루즈 여행을 가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연봉 거의 1억 가까운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두 아들들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루즈를 목표로 더 열심히 뛰겠고 아메이를 더 재밌게 할 겁니다. 주변에도 또 다른 수단을 찾고 있고 지금의 현실이 불안하신 분들 아메이를 한번 꼭 공부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